종합적인 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최신 기술과 전문가의 지식이 결합된 치료 방법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면역 전문가 황성조 박사와 치료의 시작을 함께합시다. 국내 최초 바이오메디컬 경화, 암, 당뇨, 비만, 항노화 솔루션, 사랑의 병원 30년. 사랑의 병원은 한국 최초의 통합의학적 면역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암 치료를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미슬토엔 칵테일 면역치료, 이뮤코텔엔 고용량 셀레나젤, 광합온열 면역요법, 고주파 암치료 등의 치료 방법을 통해 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사랑의 병원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 재활, 혈액 종양, 여성암, 소화기 내과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영양 면역, 정신건강 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돕습니다. 신체 활성화 면역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힐링스테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치유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랑의 병원은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이직, 스마트, 프리미엄, 플래티넘 등의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돕고 있으며 면역정밀 검사와 선교사 목회자 검진을 통해 유전자 특화 검진을 제공하여 암 발병 가능성 등을 조기에 예방합니다. 캔서파인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유전자 검사로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이즈노 스토리는 개인 맞춤형 건강을 위한 첨단 유전자 검사로 내 유전자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는 내 장내 미생물을 알아내어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검사입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브라카1-2 검사는 유방암 유전자 브라카1과 브라카2의 변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자신의 유전자와 건강에 대한 이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캔서 프리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비츠페 라몬이라는 세계 최대 분화구에서 석양이 아니고 아침에 해돋이 할 때, 네, 그 다음 제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치가 되나요? 이거 어느 나라 같습니까? 아프리카 중에 이제 아주 새까맣지 않고 이렇게 갈색인 나라는 여기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에 진료하는 사진인데 제가 한 20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아프리카에 100번 정도 갔는데 이 나라는 이제 한 20번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봉사의 삶을 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때 뉴 아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유 아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때 제가 반에서 한 45등 정도 했었는데 우리 이술 선생님께서 은퇴하시는 날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생 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가 은퇴할 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섬마을에 갔다가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사랑을 쏟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떠나올 때 온 마을 사람이 제일 붙들더래요. 울면서 아이들이 붙들고 가지 마라고. 그때 뿌리치고 나왔는데, 이제 은퇴할 때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 그 섬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쏟았던 시간이다.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좀 받게 됐어요. 그다음에 자기가 나를 위해 살았던 시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기억이 나고,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바꾸게 돼가지고 Living for Others라는, 그때 가장 많이 봉사할 적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바이처 박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좀 됐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대를 가기로 했고, 이제 이왕이면 최고의 의대를 가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기적이 일어난, 어쨌든 반에서 45등 했는데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일생 동안 제가 붙잡고 살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서 더 이제 이게 강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병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특별히 이제 제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제가 통합 종양학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현대의학과 자연 그대로를 자연의학을 결합시키는 이제 새로운 접근의 의학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융복합 치료라고 하는 치료와 진단과 예측 솔루션을 가진 병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특별히 암 환우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30년 동안 이제 수만 명의 암 환우를 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진료 시간이 짧아도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이분이 뭔가 뭘 원하고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찰력을 가지게 돼서 혹시 진료할 때 이렇게 오래 안 하더라도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이제 치료도 융합의학적인 치료와 진단 자체도 융합의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암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갖추고 있고, 이 책은 제가 그때가 한 20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제가 그 암 환우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많을 때는 제가 그 하루에 이제 100명 정도 암 환자를 봤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1000명이 예약을 해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0만 명의 암 환우들을 가슴에 안고 이제 또 재발은 없다라는 이 책을 제가 책을 하나 쓰다 보니까 그 책이 많이 팔리는 비결은 그 다음 그 베스트셀러가 나와야 돼요. 한 권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책을 쓰게 되고 연쇄적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몇 가지 이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 먼저 하고 파워포인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지식은 통찰력이라고 하죠. 꿰뚫어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암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의 말만 추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사는 질병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하는 대로 해서 사는 경우는 100% 사는 경우는 그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의사 선생님 말을 활용해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가 그 복합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암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암이고 변평세포암이고 폐암이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똑같은 유전자가 없듯이 암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됐다고 내가 똑같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또 치료가 안 됐다고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치료의 방법도 다르고 다른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는 건 본인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신뢰할 만하구나. 그리고 이분한테 치료받으면 낫겠구나.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수술을 이야기하시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그럴 때는 자기가 판단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복잡적인 것이고 치료 자체도 마찬가지니까 어떤 것이 치료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내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끝없이 도전하면서 어떤 게 내게 맞는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 가지 이제 붙잡고 그대로 해 나가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복합성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면 복잡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학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이렇게 수십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생길 때 그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어떻게 조합하는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식생활에 집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암이 생긴 사람은 식생활을 바꿨더니 너무 좋아졌다, 회복이 됐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때 우리가 이 복잡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안심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이제 깨어 있어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대응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극은 필요하죠.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자극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자극은 말하자면 이제 뜨거운 음료나 변질된 것들을 먹는다든지 오래 염장된 식품을 먹는다든지 햇빛을 쬐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육식과 보조 방식, 그 흡연, 호르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극이 의해서 이 세포가 보통 세포는 태어났다가 분열하고 성장해서 죽게 되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자극을 하도 받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세포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소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내가 어떤 게 나쁜 자극이 있었는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공이 실력보다는 운에 좌우된다 이런 이제 경영학 쪽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80%는 운이다. 다 똑같은 조건인데 다 실력들이 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못하는가. 그러면 이제 운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try and error.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누구나 확률이 똑같아요. 실패할 확률이. 그러니까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고. 무슨 말 아시겠죠? 네. 확률적으로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크리스찬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 법칙에 의해서 누구나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가장 성과가 나는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이 확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끝없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낫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나아서 살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그러면 뭐가 아깝겠냐. 다 보완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치료에 있어서도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죠. 끝없는 도전 정신이.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암이라는 것 자체는 나무로 말하면 나무가 자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가 자랐으면 이걸 잘라내고 잘라내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구루터기를 태워버리는 것을 항암제 방사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를 해도 뿌리가 다시 올라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뿌리는 유전자로 보통 표현을 해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암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선천적 유전자는 한 6%밖에 안 돼요. 94%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대부분 유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브라카 유전자처럼 특별한 유전자가 아니면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유전자를 계속 만들어내면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꿔서 뿌리를 없애는 구조로 즉 유전자 자체를 회복시켜 버리거나 나쁜 유전자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부분 이것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구루터기를 태웠는데 문제가 뭐예요? 면역층이 항암제 방사선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구멍이 더 생기게 되죠. 다시 암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이 생활습관과 환경을 빨리 바꿔서 더 이상 유전자가 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현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고 면역층을 높여서 못 올라오도록 똑같이 담배를 피워도 면역층이 강한 사람은 폐암에 안 걸리죠. 그런 식으로 면역층을 두텁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 우리 분들하고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면 이 설명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학생들이 반응이 없으면 빨리 진행하는 게 그래서 유전자는 평생 동안 내가 한 모든 액션이 다 입력돼 있어요.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이 전부 축적돼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셀스캔이라고 하는 현재 암 환자가 아닌데 15가지 암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속 유전학 검사입니다. 선천적 유전자 검사가 아니고 내가 현재 어떻게
15가지 암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검사해서 차단시키는 방법을 이제 제가 셀스캔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이미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가족들은 다시 암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셀스캔을 통해서 암을 예측하고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제 아까 말한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후속 유전학을 그래서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가 돼서 돌연변이가 되고 암세포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이되는데 돌연변이까지는 리버시블이라고 역전이 가능해요. 이제 돌연변이를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암 환우들을 봤을 때 암 환우들에게 생존하고 또 암을 극복하고 살아남는 분들의 이제 특성들을 제가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 밸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평형을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가장 그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의견들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아무도 결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치료 자체가 완전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맡겨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분의 이 두 분은 이제 제 은사하시고요. 이분도 서울대 병원 부원장도 하셨고 원장님도 하셨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경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유방암센터 원장하신 이제 세 분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기죽지 마라. 이번에 이제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래서 또 이분도 이제 암을 끝까지 이겨낸 그런 분인데 이제 이분들이 암에 대한 생각이 이거는 전셋집 이론이라고 잠깐 전세 들었다 나갈 거니까 잘 해주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한만정 교수님은 이제 그냥 동반자 이론 나와 같이 지금은 가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없어져야 될 게 내 안에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반자 이론이고 이제 이분도 나그네 이론이라고 언젠가 떠날 사람이니까 암은 떠날 존재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좀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꾸기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생각을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암 환우들에게 나으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면 나은 다음에 뭐 하려고 나으려고 하냐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옛날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연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암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런 그 사명의식을 새로운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생생한 비전이 있으면 굉장히 강해지죠. 면역력이 강해지고 회복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자체는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생활이나 뭐 대기 오염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생기는 이제 발암물질들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그 촉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시하는 인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티핑 포인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딱 지점에 이르면 갑자기 이제 물이 흐른다든지 폭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는 촉진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보통 때 굉장히 건강하다가 또 저학금리 했는데 암이 없었어요. 근데 다음에 딱 해봤더니 말기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면역이 확 떨어지면서 갑자기 그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면역이 저하되고 암이 전이되고 혈관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암 치료를 할 때 판단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분담하면서 내가 치료받는 게 나은가? 아니면 저 스트레스 안 받는 치료로 즐기면서 치료하면서 회복하는 게 나은가? 그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특별히 이제 소개를 제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은 전혀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암을 50년 동안 이제 알아서 20대 대장암, 50대 십이지장암, 60대 간암에 걸렸는데 다 극복하고 80대까지 장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노하우가 있었어요. 그 세 개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그 중요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암 치료의 대원칙은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믿고 의존하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자연의 섭리에 맞는 노력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활용하고 필요한 것은 활용합니다. 100% 활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해서 그래서 암을 처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골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부위에 생긴 암세포를 잘라내느라 내 뱃속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화학요법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세포는 가능한 한 몽땅 드러내라.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내 몸속의 힘, 면역력으로 물리치겠다. 적군을 색출하되 아군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력은 최대화하는 전법이었다. 1957년 일본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을 때는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82년 12장암과 1997년 간암 때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항암 화학치료제를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였다. 12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한 동료 교수는 제가 선배님이라면 화학치료제를 맞아보겠습니다라고 간곡히 권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암을 아무 조처 없이 내버려 두는 것 같다 안타까웠던 것이다. 당신은 항암 화학치료제 간암 수술을 받은 후 여러 번 재발할 때는 더욱더 항암 화학요법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작용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잔존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해 항암 치료제를 맞거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암치료의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암 화학 치료제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항암 화학 치료제를 쓸지 말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게 내 의지인데다가 내 암세포는 항암 화학 치료제는 잘 듣지 않는 암이었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항암 치료가 잘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주 좋아지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 하나하나 차이가 없을 때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항암 치료 할 때와 안 할 때는 되게 3%에서 5% 정도의 치료율이 높아져요. 그렇게 일반적인 데이터는 돼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항암 치료 때문에 무너진 면역 체계를 생각하면 3에서 5%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일단 그 항암 화학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종류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는 것이 곤란하다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확실하게 이것을 해가지고 좋아진다는 근거가 있을 때. 근데 뭐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듣는 암의 경우는 의사들이 1%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꼭 물어봐야 돼. 정확하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는데 왜 그걸 하고 있냐?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고수했고, 이제 국장순 박사 재밌는 게 있어요.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최첨단 의료기술을 믿고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헬스클럽에 가서 매일 운동하기엔 너무 번거로웠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병실에 누워서도 운동을 했고,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면역력을 높이고 이제 좋은 걸 먹고 면역력을 키우는 쪽으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후인 11월
다시 작은 병면들을 찾아냈다. 4차 재발, 다행히 간 문맥이 있는 부분은 무사했다. 경과를 두고 보기로 했다. 석 달 후인 2001년 2월 초 변병들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 관찰됐다. 내 몸이 드디어 암세포를 누르기 시작했구나. 간암 수술을 한 지 3년 5개월. 그러니까 3년 5개월 동안 암이 그대로 있었는데 또 다른 데 생겼어요. 생기면 이제 항암 치료 하자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죠. 항암 치료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이되는 암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끝까지 있었더니 이제 몸이 암세포를 누르면서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회복되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 신뢰를 가지고 이제 달려갔던 것이죠. 원칙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항암제가 효과가 좋고 누가 봐도 필요한 경우는 하는 게 좋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효과도 별로 없고 애매하고 이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이제 의사 선생님도 가지고 했던 것이고 아까 말한 이제 운동 그 자체가 암은 혐기성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암을 회복시키는 암의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마이크로 밸런스로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그것들과 또 쉬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이크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으로 너무 가지 말고 잘 유지하면 아주 오랫동안 제가 뭐 1년 남았다는 그 이제 그게 진단받고 저한테 왔는데 10년 다니신 분도 봤거든요. 1년 남았다고 진단을 했는데 10년 동안 잘 유지하면서 지내신 분도 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건강하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병하면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있고 회복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쥐 300마리에다가 암세포를 주입해가지고 세 부들은 나눴어요. 그러니까 A부는 전기 충격을 주고 도망가면 따라다니면서 전기 충격을 주고 계속 괴롭게 만들어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그 다음에 이제 C그룹은 스트레스 주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키운 겁니다. 이제 B그룹은 전기 충격을 주다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면 중단하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 발생률을 보니까 이제 여기가 제일 높았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한 70% 정도. 암세포를 집어넣는다고 다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계속 받으니까 70%였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이제 두 번째였어요. 50%암 발생률. 근데 이 경우가 이제 30%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가 그 전혀 없는 환경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는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걸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거나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 건 피하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가 있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양쪽의 그런 타입이 가장 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실제로 그 면역 체계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할 때는 암에 걸리는 게 기적입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불량한 세포가 나타나면 마이크로파지가 바로 제거를 하고 세력이 세면 헬퍼 T세포에 T4라고 하는 보고를 해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도 세력이 있을 때는 킬러 T세포를 동원해서 B세포를 내면서
포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이 수천만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하나 생겨가지고 생존을 못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암세포가 생겼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면역이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적이 생겼는데도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자라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암은 면역 체계를 피해가는 특성이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극대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그 수업 태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다들 아주. 그래서 이제 암에 딱 걸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치료하고, 뭐 누구에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막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암이 자라지 않고 사멸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느 병원 갈 것인가 막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병원 잡는데 스트레스 받고, 기다리는데 스트레스 받고, 진료하고 나면 또 의사 선생님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대부분 스트레스 받고, 또 검사하고 나면 또 스트레스 받고, 검사 결과 기다리는데 일주일 동안, 수술 또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암이 생긴 뒤부터 더 빨리 악화되니까. 암이 딱 진단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암이 생존하는 구조에서 암이 사멸하는 구조로, 암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이런 자연환경, 가정환경, 식사환경, 생활환경 모든 것들을 건강한 쪽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제 중요한데, 다 알고 있죠.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모 이식까지 했던 림프암 환자인데, 그런 경우도 딱 암에 걸리자마자 이사부터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비어 있는 집을 사가지고 개조해가지고 아주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암 환자들, 즉 공기 좋은 데 있는 것과 아닌 것에. 그걸 제가 보면서 처음부터 놀랐습니다. 그게 이렇게 차이가 있나 정도로. 그래서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고 암을 제압하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한 판단을 하면서 그 병원도 알아보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기간에 건강해져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헤밀리에 이렇게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서, 이 장소를 제가 했던 이유는 힐링 세미나를 3년 했는데 암 환우들이 이제 너무 좋아지고 회복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분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아예 기회가 와서 제가 인수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와보시면 느껴져요. 그게 이렇게 이제 한 600m 정도의 고지대고, 굉장히 그 산소가 많은 지역이고, 기압, 기온 모든 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주로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이런 삶 자체가 전부 스트레스예요. 신경 쓰는 게 이제 이런 게 재정 문제라든지, 또 먹는 거 너무 달고 맛있는 걸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빨리 배달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급함, 빨리 안 오니까 1시간 만에 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계속 보고 있으면 나쁜 자극이 들어가니까, 뭐 좋은 거 볼 때는 괜찮지만 또 뭐 정보를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투기 이런데 뭐 투자를 하신 분들 또 SNS 뭐 끝없이 연락이 오고, 그래서 활동이 감소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세 가지가 건강의 정의였는데, 네 번째가 서로 부과가 돼서 1999년에
WHO 헌장이 바뀌면서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저는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재정적인 것도 건강 필요하니까 이게 이제 웰빙한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쪽은 좋은데 이쪽이 무너지면 곤란하고, 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돈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면역력도 이제 중요한 것이, 면역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면역이 과잉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치료했을 때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치료 잘 받고 있다 갑자기 무기력증이 생기면 너무 도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이런 그 면역 과잉을 경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암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면역 체계를 피해가는 면역 탈출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방법을 바꿔줘야 돼요. 한꺼번에 방법을 쓸 때가 있고 총동원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다가 중간에 바꿔줘야 될 때가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러면 건강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연락을 하셔서 하시면 제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면역을 높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미세 잔존함이 수술 이후에 이제 상처가 아물면서 세포가 빨리 분열을 하게 되니까 같이 성장하게 되는, 수술 직후에 항암 치료 전후,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면역이 떨어져 있고, 방사선 치료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을 때 면역 상태가 면역 검사에서 이제 저하되어 있을 때, 또 나이가 많으신 분, 감기, 독감,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판단을 할 때 면역이 떨어진 상태구나. 집중적으로 또 치료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치료받는 것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제는 뭐 대충 다 아시지만 이제 화학 항암제가 있다가 표적 항암제가 등장을 했고, 최근에 면역 항암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정복이 안 되는 거죠, 암은.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고마워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항암제는 뭐 부작용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도 공격하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하니까 똑같이 공격을 받으니까, 그 항암제의 특징은 모든 세포를 다 무너뜨린다.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암만 처치하기 때문에 좋은 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1년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표적 항암제를 쓰면서 완전히 그냥 그 상태에서 완전히 박멸되도록, 암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돼요. 표적 항암제만 쓰지 말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완전히 암이 사멸되도록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고, 면역 항암제는 면역을 높이는 특성보다는 이 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암이 성장하면 면역 물질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요. 면역을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 물질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면역 방해 물질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역 항암제는 이제 면역요법은 면역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면역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는데 암이 그걸 차단시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용 기간에 한계가 있고, 또 의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어서 좀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증식을, 그러니까 빠른 속도일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말기 암이거나 속도가 빠르지 않는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분열할 때 효과가 있지 만성화돼버린 암에서 항암제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아주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일정한 퍼센트가 파괴되는 것이지 일정 수가 그러니까 1000개가 암세포가 있으면 200개씩 5번 하면은 제로가 되는데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000개 중에 30%가 없어지면 70%가 남지 않아요. 또 30%면 또 10%가 남죠. 이런 식으로 아직 없애는 게 아니라 퍼센트대로 하기 때문에 끝까지 없앨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치료를 해도. 그래서 이제 수술과 방사선 항암제로 제거할 수 없는 미세전이암은 미세전이암을 대부분 이제 항암제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로 처리했을 때 면역이 떨어지면서 다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요법으로 처리해야 가장 완벽한 결과죠. 보이지 않는 것은 면역요법으로 처리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내 몸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항암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암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항암제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한 번 쓸 때 줄였다가 안 쓸 때 성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성장했다 이렇게 해서 자라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될 때는 이렇게 되지만 항암제를 써도 줄였다가 안 쓸 때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항암제 쓰고 나서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 이런 식으로 일정 수까지는 항암제가 줄일 때 필요하지만 이 이하에는 미세전이암은 면역요법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집중 면역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항암제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허가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걸린 유전자가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그 표적 치료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효과 지속 기간이 1년이고 부작용이 적지만 상당한 또 부작용이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고비용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당이 안 되는데 막 2천만 원 1억씩 주고 맞아야 되는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맞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유전자가 없는데 매년 항암제도 이제 PDL1하고 2가 있는데 원인 경우만 해당이 돼요.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20% 정도의 치료 효과가 상승하지만 부작용이 있고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 고비용이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대사항암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암을 굶겨 죽이는 이제 그런 의학이고 여기에 이제 총력제를 피고 이제 전 세계가 근데 말하자면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은 pH 산성화가 되면서 면역이 억제되면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암을 성장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려면 알칼리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이 성장하지 않는 알칼리 생태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세포 주변은 저산소층에 빠져 있고 암세포는 주로 젖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반 세포는 산소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젖산에 의해서 산성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암의 원료, 암이 먹는 식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해서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젖산과 산성화를 통해서 면역이 저하되고 암세포가 증식되고 적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알칼리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암을 제압할 수가 있죠. 시작할 때부터 치료 시작할 때부터 내 환경을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암이 자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어떤 상태인지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25년 동안 제가 이제 생식을 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건강식도 개발하고 했는데
이런 치료법들을 25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따로 대사 항암제를 개발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대사 항암제를 개발하면 반드시 또 부작용이 있어요. 있겠으면 뽑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없는 치료를 25년 동안 해왔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죠. 대사 치료, 우리가 했던 치료가 대사 치료였구나. 효과가 좋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셀푸드라고 하는 이제 생식, 생명식, 휘젠푸드, 이뮨푸드는 세 가지를 결합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사 치료만 가지고도 암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25년 동안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들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항암제가 의료보험이 되지만 중국만 해도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암에 걸리면 집을 팔아야 돼요. 매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제 맞으려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가 도저히 감당을 못한 국민들이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가장 간단하게 암을 제압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전인적인 원리를 통해서 암을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하는 것과 세 가지를 하고 다른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그 매력을 총체적으로 높여서 회복시키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유전자를 좋은 쪽으로 바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현상이 그 엄청나게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은 먹어가지고 유전자가 바뀌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바뀌니까 계속 좋은 식생활을 하면 대대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습관이 유전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런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생식이나 자연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유전자가 바뀌지. 근데 나쁜 걸 먹으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바뀌는데 나쁜 걸 먹을 때 좋은 걸 섞어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이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쁜 걸 먹게 될 때 생식을 뿌려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어요. 이 대학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가지고 다녀라. 화장품 가지고 다니듯이 필수적으로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항상 뿌려 먹고 필요할 때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질환들이 식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때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이제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뭐라는 그래서 이제 식생활을 할 때 문제는 많은 것을 먹으면 이 에너지가 찌꺼기를 내보내는 데 쓰이거든요. 여러분 식사한 다음에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는데 쓰이기 때문에 알맹이만 먹고 내보내지 않으면 에너지 효율이 5배에서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식을 개발하면서 동결 건조를 해서 100% 보존되는 상태에서 알맹이를 공급했더니 그러니까 적은 양이지만 에너지 효율이 높고 또 불필요한 조직들이 없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해보니까 얼마나
이제 제가 연구한 결과들인데 항암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P53이라는. 이제 이것이 많을수록 암을 막을 수 있는 건데 대조군이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생식 함유식품과 생식제품을 먹였을 때 이 P53의 발현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을 막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박사 논문으로 썼던 것인데요. 그 관련된 이제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하는 정리한 것마다 30가지 정도의 전신이 회복되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필요한, 이건 너무 많이 먹고 이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한 저희 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25년 동안 해보니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체중도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게 싫어지고 원래 야채 맛이 느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위장 기능, 배변 활동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혈압이나 당뇨 시기로 이것도 회복이 되고 갱년기 증상 치료도, 아이들의 성장, 체력 향상, 특히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免疫이 높아져서 감기나 독감이 안 걸리고 암 예방, 치매 예방에 탁월하고 숙면을 취하게 되는 이런 모든 그 효과들이, 제가 이제 생식을 학술적 용어로 식이 영양 복합체라고 이야기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각 기전별로 정리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체중이 조절이 되고 당뇨병이 회복이 되고 암이 예방이 되고 근골격계가 회복이 되고 정신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순환기가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전들이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제 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식생활 규칙을 제시한 게 이제 이 10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야채와 과일을 한 5번 먹고, 다양한 종류의 곡류, 콩, 견과류, 뿌리, 감자를 섭취하고, 설탕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붉은색 육류 금지하고, 지방산, 동물성 지방산 먹지 말고, 염분 제한, 방치된 거 먹지 말고, 그래 탄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 이것이 이제 미국 암 연구 재단의 결론인데, 이걸 보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등장해가지고 생식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종류들을 한꺼번에 먹는 이유가 이런 한 가지 종류를 했을 때 항산화 효과들이 각각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렌지, 그 다음에 사과, 포도, 블루베리가 제일 높죠. 양을 많이 먹을수록 높아지는데, 내가 지금 섞어 먹었더니 양을 조금만 먹어도 폭발적인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높기 때문에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제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개발하고 보니까 60가지, 70가지, 90가지를 집어넣는 것이 이제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알아내게 됐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몸 전체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구조로 전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기초적인 식생활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걸로 해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먹었을 때 높아졌다가 좋아지는데, 문제는 몸 전체가 암에 걸리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식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식생활에 문제가 많았던 분들은 회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한 3가지를 섞었을 때 가장 강력한
이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좋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개발했는데 좋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을 썼고 두 권의 책을 10년 만에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모아가지고 쓰고 20년 만에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본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겠다고. 이제 그분이 우리 홍보대사가 돼서 많이 강의를 하셨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매우 당황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젊어서 아마 그런 걸 민물 그런 걸 먹었던 것 같아요. 생선 가재 같은 거 이런 거. 그 이제 디스토마가 있었는데 간에 디스토마 한 마리가 염증을 일으키는 걸 몰랐어요. 이게 갑자기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참 좋았던 게 이제 내가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분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역 이면 푸드라고 하는 이제 가장 강력한 면역 시스템에 대한 연구 논문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제가 해밀리에서 이렇게 지낼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감사 나눔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다 보면 금방 분위기가 바뀝니다. 모든 날 감사를 올려드리다 보니까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눌 수 있는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예, 제가 어쩔 때 있었을 때는 거의 다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말기 환자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 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천국 같은 삶을 지켜 하루 종일 웃고 감사하고 좋은 데 다니고 공기 쬐고 하니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감사의 탁월성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고, 이 감사를 통해서 이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 모든 영역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그 효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츠 슈이츠라는 분이 마지막 그 1000명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평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면 가장 많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걸려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시기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감사로 또 사랑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가 이제 진정을 하고 싶은 일을 기쁨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서 이제 회복의 에너지를 중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제 산소 탱크를 이제 갖다 놓은 것은 압력을 높이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압력을 좀 높여서 산소를 공급하면 그 혈액 속으로 녹아들기 때문에 산소가 이제 치유적 효과가 있는 것이죠. 미슬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해야 되는 경우에 병행했을 때 48%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부득이하게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이제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닥신하고 이제 이뮤코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작용 기전이 조금 다른 접근으로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비타민 C라든지 셀레늄, 리포익산, 글루타티온, 비타민 C, 아연 이런 것들을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필요할 때 추가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잘 결합하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주실 것이고,
이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자기 세포를 빼가지고 T세포를 면역 세포를 특별히 강화시켜서 이제 그 수를 늘려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치료법인데 이것은 이제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비용이 너무 비싸서 효과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비싸서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제 이걸 할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주파 온열요법은 이제 그 부작용이 없는 방사선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해서 암 치료의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이면 첨반대 이것은 이제 전신적으로 면역을 높이고 디톡스 시키는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으로 그 온열 치료를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게 황토방에 가면은 이분들이 불을 떼거든요. 그 불을 뗄 때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황토방에 이제 가서 통증이 불을 뗄 때 없어지는 경우가 원적외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공했던 이유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데 이제 이분의 생각은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방법을 정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는가, 왜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것을 항상 물으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